자, 지금부터 카티아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우리는 카티아로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된 데이터를 NC 가공을 하기 위한 캠 작업을 진행토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주어진 도면을 먼저 확인하고요. 자, 오늘은 이와 같은 형상을 먼저 카티아로 모델링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NC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캠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티아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를 실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카티아를 실행하고 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화면이 뜬 상태에서 사용자는 먼저 시작에 가셔가지고 기계 디자인의 파트 디자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할 파일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는데 이때 이름은 그냥 기본 값을 입력하고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화면이 나타났고요. 첫 번째 사용자는 스케치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는 스케치라는 기능을 쓰지 않고 그 옆쪽에 있는 어떤 거 위치 지정 스케치를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치 지정 스케치를 실행하신 다음에 작업을 할 먼저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XY 평면에 작업한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스케치 도구라는 혹시 이렇게 그 보조 메뉴 그죠? 그 스케치 도구라는 단축 아이콘이 나타났을 때 왼쪽 세 개는 한 번씩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비활성화시키고 오른쪽 두 개는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케치 도구라는 이 단축 아이콘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여기 그 회색 바탕이었죠? 회색 바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스케치 도구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스케치 도구라는 단축 아이콘이 화면상에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도구를 꺼내 놓고 가장 먼저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는 첫 번째 점 0,0을 클릭하고 또 다른 점을 클릭해서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린 다음에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제약 조건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그 명령어는 단축 아이콘은 더블 클릭했을 때 계속적으로 명령어가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선부터 선까지에 대한 가로 길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선부터 선까지 세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이 다 되셨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누르고요. 자, 그런 다음에 화면을 살짝 회전시켜 가지고 방금 작업했던 이 스케치를 우리는 패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작업은 작성한 스케치를 수직 방향으로 뽑아내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드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이 패드에 대한 길이값, 즉 높이값입니까? 자, 높이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아래쪽으로 반전을 시켜서 아래쪽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OK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사각형 형상을 지금처럼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완성했고, 자, 두 번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스케치를 형상 위에다가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지정이죠. 위치 지정 스케치 기능을 활용해서 스케치를 할 윗면을 클릭하고요. 그런 다음에 H와 V 방향, X, Y 방향을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왔고 이 상태에서 먼저 사용자는 예를 들면은 그 수평선 하나를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쯤부터 여기쯤까지 선을 하나 대충 작업을 하고 이 선에 대해서 우리는 제약 조건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모서리부터 방금 작성한 이 선까지에 대한 거리값을 입력하는데 전체 폭이 80이었으니까 그에 따른 절반 40을 입력하면서 먼저 수평과 관련되는 중간에 선을 하나 그렸고 이제 이 선 위에다가 또 다른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에 대한 중심점은 방금 작업한 선 위에다가 중심점을 클릭하고 또 다른 점을 클릭해서 원 하나 대충 그린 다음에
이 원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제약 조건 더블 클릭하시고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자, 왼쪽 선부터 왼쪽에 있는 원까지 이때 거리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원을 클릭한 다음에 이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도 같이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선 위에다가 중심점을 클릭하고 대략적인 크기로 원을 그린 다음에 자, 제약 조건을 입력할 건데 자, 제약 조건도 오른쪽 모서리였죠. 오른쪽 모서리부터 원 오른쪽 부분까지 먼저 그 가로에 대한 위치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원을 클릭해서 이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름 치수까지 이렇게 입력을 한 상태에서 자, 먼저 도면을 잠깐 볼까요? 이 부분이 맞는지 도면을 잠깐 보면은 자, 전체적으로 자, 지금 이제 어떤 부분 볼 거냐면은 이 원에 대한 끝부분이니까 10에서 55 더하면 65, 65에서 95가 되나요? 95라는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95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모서리부터 원 가장자리의 거리값은 95로 나와 있네요. 자, 키보드 ESC를 눌러서 명령어를 먼저 빠져나왔고 마찬가지로 지금 원에 대한 지름값이 변경되었습니다. 원 지름값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위쪽에 경사선 하나를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대충 클릭을 해놓고 대충 클릭한 대각선이죠.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같은 방법으로 제약 조건을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은 사용자가 작성한 선과 사용자가 작성한 원까지 이 두 개 사이에 거리를 주는 게 아니고 형상 구속을 할 거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을 실행합니다. 또 선을 클릭하고 원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은 접점으로 이렇게 구속이 되었고 자, 다음은 이제 이 스케치들을 이제 잘라낼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 자르기가 아닌 그 옆쪽에 있는 즉시 자르기입니까? 즉시 자르기를 실행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클릭해서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즉시 자르기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빠져나간 부분들, 이 선에 빠져나간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클릭하시면서 얘네들을 잘라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결국은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 그림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중복되는 부분들도 클릭을 하면서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케치는 우리가 패드, 즉 스케치에 대해서 높이 값을 주는 패드를 하기 위한 스케치가 아니고 얘를 회전을 하기 위한 스케치로 우리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하려면은 회전축,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치에서 보시는 것처럼 축이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 축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기 위한 회전축으로 사용할 겁니다. 축을 실행한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은 그냥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좀 뺐습니다. 클릭해서 중심축에 해당되는 축을 작성을 했고 자, 작업을 다 했으면은 워크벤치 종료 스케치를 빠져나갑니다. 자, 방금처럼 사용자는 절반 형상의 스케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얘는 우리가 패드라는 뽑아내는 기능이 아닌 그 아래쪽에 있는 샤프트라는 회전 기능을 쓸 겁니다. 그래서 샤프트라는 기능을 딱 실행하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회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각도는 0도부터 360도를 회전한다 그러면 360도 하게 되면은 형상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침범하거든요. 자, 미리 보기를 봤을 때 조금 전에 그렸던 형상이 360도 한 바퀴 회전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 부분까지 튀어나오니까 이럴 때는 회전 각도를 절반만 회전합니다. 180도를 입력하고 그런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하면은 자, 지금은 이렇게 위쪽 부분으로 작업이 되었고요. 혹시 자, 회전을 했는데 아래쪽 부분이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리버스라는 방향을 바꿔놓고 다시 미리 보기를 하면은
아래쪽으로 회전할 건지, 그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회전할 건지, 또는 리버스라는 회전 방향을 바꾼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회전 각도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맞다 그러면 OK를 눌러서 두 번째 회전되는 형상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형상 중간에 평면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작업했던 것처럼 플랜, 자, 평면 기능을 실행합니다. 플랜이라는 평면 기능을 실행하는데 어떤 평면을 만들 거냐면은 평면에서 오프셋이라는 기능을 활용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레퍼런스 기준면은 측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옵셋되는 값을 사용자가 전체 형상의 절반 거리인 40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화살표는 현재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반대 방향을 이용해서 안쪽 방향으로 하나의 평면을 만들겠다라고 설정하시고, 미리 보기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중간 부분에 평면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럼 사용자는 이 평면을 기준해서 이제 다음 작업은 스윕을 하기 위한 경로 곡선과 단면 곡선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스윕이라는 자유 곡면을 만들 겁니다. 즉 솔리드 형상이 아닌 곡면 형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곡면을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풀다운 메뉴 시작에 가셔가지고 기계 디자인에 보시면은 지난주에 했던 와이어 프레임 앤 서피스 디자인 이 환경으로 접속을 합니다. 자, 접속을 시킨 다음에 지금 작업할 부분은, 자, 방금 만들었던 중간 평면과 이 형상 사이에 교차되는 부분에 선을 만들 거니까 먼저 교차라는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첫 번째 어떤 요소와 중간 평면과 클릭, 두 번째 어떤 요소, 형상에 대한 윗부분입니다. 위쪽 형상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바깥쪽 가장자리 부분에 교차되는 선들이 자동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교차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스윕을 하기 위한 경로 곡선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로 곡선을 만들기 위한 스케치를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는 우리 늘 해왔듯이 위치 지정 스케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가 이루어질 중간 평면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니까는 H라는 V였죠. V라는 Y 방향은 위쪽을 향하는데 H라는 X 방향이 현재 반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H만 리버스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 방향을 화면처럼 전환을 시켰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걸 그릴 거냐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이 홀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카티아에서 3점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첫 번째 여기쯤 클릭, 두 번째 여기쯤 클릭, 세 번째 여기쯤을 클릭해서 3점호 기능을 이용한 스윕을 하기 위한 경로 곡선을 작업했고요. 이제부터 제약 조건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에 대한 크기와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조건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호의 끝점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아까 교차했던 곡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일치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 호의 끝점과 사용자가 생성했던 교차 곡선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일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치수를 입력하면서 거리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모서리부터 왼쪽 호의 끝점까지 거리를 입력하는데 이때 거리 값을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위쪽 모서리부터 호의 끝점까지 높이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에 대해서 반지름 치수를 입력할 건데 호 클릭 그리고 치수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해서 이때 치수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먼저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에 호를 작성을 했고요. 지금과 같이 호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치수 기입까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다음 작업은 워크벤치를 종료해서 스케치를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벤치 종료하게 되니까 중간 부분에 이러한 그 방금 작업했던 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다음 작업은 이제 우리가 그죠? 형상을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록한 호를 하나 그릴 겁니다. 그런데 이 호는 측면에서 보이는 호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이는 호기 때문에 우리는 끝에다가 또 새로운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그 평면에다가 지금과 같은 스케치를 이제 할 거거든요. 다시 카티아로 돌아가서 먼저 사용자는 그 평면 플랜을 하나 만듭니다. 플랜을 실행하신 다음에 어떤 플랜이냐면은 어떤 평면을 만들 거냐면은 곡선의 수직인 평면을 하나 만들어 준다라고 선택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커버 홀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끝점은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오른쪽 끝점이든 왼쪽 끝점이든 하나의 끝점만 선택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끝점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끝점을 딱 선택하게 되면은 처음에 선택한 호 끝부분에 수직되는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평면에다가 측면 곡선을 그릴 거니까 다시 위치 지정 스케치를 이용해서 방금 작업한 수직 평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선택을 했다 그러면 V라는 Y방향, H라는 X방향을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 볼록한 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했던 것처럼 3점 호를 하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점 호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볼록하게 해주고 두 번째 점을 여기쯤 클릭하고 세 번째를 여기쯤 클릭해서 이렇게 호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이 호에 대해서 제약 조건 치수 기입하고 형상 구속을 시킬 겁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잠깐 보신 것처럼 사용자가 작성한 이 호는 이 까만색 점입니다. 현재 까만색 점이랑 두 개가 달라붙어야 됩니다. 근데 이 까만색 점은 어떤 위치를 확인하냐면은 살짝 회전했을 때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작업했던 정면호의 끝점 부분이 바로 까만색 점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자, 작업하셨던 색깔을 이렇게 좀 돌려볼까요? 자, 우리가 작업했던 이 부분이죠. 이 호와 그리고 측면에 나와 있는 이 끝점을 두 개를 일치시킬 거니까 제약 조건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 호를 선택하고 두 번째 끝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처음에 일치를 시키고요. 자, 일치시켰다 그러면 다시 화면을 수직 뷰 방향으로 해서 평평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뷰 클릭하면은 다시 스케치 로 들어갔을 때 화면 상태로 전환이 되고 두 번째 선택한 호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으로 치수를 빼서 반지름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때 반지름 치수는 100입니다. 자, 100을 입력했고 자, 세 번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중요하냐면은 자, 방금 작성한 이 호에 방금 작성한 반지름 100짜리 호의 중심점은 현재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작성한 호의 중심점 이 중심점을 클릭하고 그리고 형상의 중간 평면을 선택을 해서 이 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 값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일치를 해서 이렇게 얘네들을 수직되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을 했다 그러면 다시 그죠 이제 그 치수 기입 끝났으니까 키보드 ESC 버튼을 두세 번 누른 다음에 자, 방금 작성을 호의 끝점 길이를 조정할 겁니다. 자, 이 호의 끝점은 항상 이거였죠. 위쪽에 있는 형상보다만 조금만 크면 됩니다. 그래서 끝점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쭉 끌게 해가지고 쭉 끌게 해서 여기쯤 그죠? 예, 이 바깥쪽 형상보다만 조금만 크면 되니까 끝점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해서 한 여기쯤에다가 바깥 형상보다만 조금만 크면 되니까 이렇게 호에 대한 길이 값을 변경을 시켰고요. 호에 대한 끝점을 변경한 다음에 작업을 다 했으면은 워크벤치 종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스케치 모드를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면은 사용자는 정면에 그렸던 호와 측면에 그렸던 호 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곡면 작업을 할 건데 이때는 스윕 기능입니까? 그래서 스윕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스윕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첫 번째는 어떤 거 선택할 거냐면은 프로파일. 첫 번째 프로파일은 측면 곡선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가이드 커버는 정면 커버를 정면의 스케치죠. 정면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미리 보기를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선택한 정면과 측면의 곡선을 만족하는 하나의 자유곡면 스윕면이 나왔습니다. 그럼 사용자는 이 스윕면을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을 잘라낼 겁니다. 그런데 이 형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현재 구조 이게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은 면이 확실하게 크기 때문에 윗부분을 확실하게 잘라낼 수가 있는데 윗부분, 자, 위쪽에 있는 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 면 자체가 형상하고 너무 딱 맞게 일치하거나 또는 뭐 작을 수도 있고 또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정확해서 육안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와 위쪽 모서리를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연장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연장시키는 작업이 지난주에 봤던 어떤 기능이었나요? 그렇죠. 외삽이죠. 자, 외삽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외삽을 실행시켜 놓고 첫 번째 경계, 즉 연장시킬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연장시킬 모서리를 선택하고요. 두 번째 외삽됨은 어떤 면을 연장시킬 면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연장시킬 면 스윕면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리가만큼만 연장되는 모습, 그죠? 곡면이 연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반대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또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외샵을 실행하신 다음에 첫 번째 경계는 그 연장시킬 모서리를 선택하고요. 두 번째 외샵됨은 연장시킬 면을 선택합니다. 스윕면을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연장되는 길이 값을 적당하게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곡면이 연장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장까지 시킨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형상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미리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이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방금 만든 스윕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부분을 잘라낼 겁니다. 위쪽 부분을 그저 우리는 스플릿 해가지고 분할 또는 잘라낼 거거든요. 그러면 잘라냈을 때 결과가 어떤 형상이냐, 솔리드 형상인지 또는 곡면 형상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솔리드 형상을 자를 거니까 솔리드 기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솔리드 기능으로 들어가려면은 그렇죠, 화면을 다시 기계 디자인, 파트 디자인 쪽으로 다시 화면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 풀다운 메뉴 시작에 있는 기계 디자인의 파트 디자인을 클릭해서 이 환경으로 화면을 바꾸고요. 그리고 형상을 자를 거니까 어떤 기능이냐면은 지난주에 봤던 스플릿 분할 기능입니까? 자,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아이콘 옆쪽에 화살표를 눌러서 스플릿 분할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솔리드 형상을 잘라낼 수가 있는데 그럼 물어보죠. 선택사항 없음을 먼저 누른 다음에 자, 이제 사용자는 선택을 할 겁니다. 무엇을? 그 스플릿 분할하기 위한 기준면을 선택할 건데 그 기준면은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스윕면을 클릭합니다. 자, 스윕면을 클릭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나오는데 자, 이 화살표가 무슨 방향이었냐면은 자르고 난 다음에 형상이 남아있는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르고 난 다음에 형상이 남을 부분은 화살표 반대쪽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화살표 아래쪽을 남기고 반대쪽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시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위쪽을 남기고 아래쪽을 자를 건지 그리고 다시 클릭해서 아래쪽을 남기고 위쪽을 자를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방향성 잡은 다음에 OK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형상이 스플릿 되면서 잘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